예, 아무래도 그 풀필먼트를 한다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롯데 오기 전에 롯데 2시간 배송 기사를 보고 왔다고 했죠. 거기에서도 사실 그걸 보고 풀필먼트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이크로라는 걸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또 네카쿠베니까요. 옆에 또 계신 김철민 대표님 또 네카쿠베 경제학이라는 책이 몇 권 팔렸죠? 아까 4세 들어갔다고. 네. 부럽습니다. 일단 참치 사주시는 걸로. 저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 업체들이 다 풀필먼트를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뭐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그 안에 어떤 물류 비슷한 무엇인가는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류를 하진 않지만 되게 다양한 그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그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네이버 CJ에 대한 도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카페24라던가 이마트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위키파, 스토어, 아웃박스 등등등등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헤아려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랑 연합해가지고 풀필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제국형 풀필먼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쿠팡도 한진이라던가 뭐 여러 연합군들이 있죠. 뭐 소싱 쪽에서는 또 동방이나 이런 쪽에 그 기업 물류 파트너들이 있고 예전에 또 제주 물류도 같이 하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쿠팡이 직접 하고 있죠. 뭐 그런 방향으로 쿠팡도 진행을 하고 있는 또 네이버가 투자한 또 하우저라고 하는 가구 물류 업체도 쿠팡의 그 가구 배송 파트너기도 하죠. 가구 로켓 배송에. 이런 연합군과 직접 하는 거를 되게 섞어서 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퀵커머스를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엊그제 제가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네, 뭐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들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고 돌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한다면 사실 배달의 민족이 거의 유의미한 건 하나밖에 없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딱 정리를 좀 해드렸던 거고 이제 각 두 분이 보시는 이 네카쿠베 풀필먼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저는 풀필먼트 용어가 최근에 너무 핫한 키워드가 되다 보니 더더욱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 플랫폼들까지도 자주 회자되는 용어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이 용어를 남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물류를 한다는 스타트업들의 최근의 태동들을 보면 모든 게 다 풀필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3PL이라든가 또 물류 위탁 중에서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운송이라든가 뭐 창고 일부의 영역을 수행하는 그들도 풀필먼트 사업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예전에는 어디 운수 어디 운송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지나다니는 화물 자동차 그리고 보면 풀필먼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네카쿠베, 마당무업, 뭐 마켓컬리부터 당근마켓, 무신사, 오늘의 집도 풀필먼트 이야기, 당근마켓은 공식적으로 물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는 뭐 풀필먼트적 요소와 물류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각자 해석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걸 정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퀵커머스의 풀필먼트와 또 라이브 커머스의 풀필먼트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클래식한 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와 또 오프라인 매장의 풀필먼트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좀 정리가 좀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기준은 업계가 갖고 있는 자정적 정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막 끌어오른 거죠. 네. 그래서 마치 풀필먼트 안 하면 퇴보되어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한 기업 문화 뭐 이렇게 비춰지니까 너도 나도 풀필먼트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전사적으로 들여오는 인력도 대거 채용을 하고 M&A를 하겠다고 하고 또 엄청난 비용을 또 태우고 있어서
뭐 이거란 예로 롯데, 신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금 풀피먼트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몇천억 대, 수천억 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면 풀피먼트가 정말 중요한 거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을 보면 서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저는 똑같지 않다 생각해요. 이들이 갖다라는 소비자의 어떤 서비스 만족 그리고 또 그 소비자가 결국은 구매 혹은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서비스의 어떤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의 고민은 똑같은 풀필먼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색깔 또 어떤 일종의 시그니처 배송을 만들기 위한 기획적인 어떤 전략적 사고방식 또 일종의 접근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어떻다, 카카오는 어떻다, 쿠팡은 어떻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들이뭉실해가지고 이때 차이점을 설명하기란 아직은 그들이 이제 막 시작인 단계인지라 정리를 쉽게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 시기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질문의 요지를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송 교수님한테 한번 이렇게 위탁을 한번 하고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가지고 교수님께 자연스럽게 바통이 좀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좀 포괄적인 또 이야기로 또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카쿱의 풀핀먼트의 차이가 뭔데 각각이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달부터 국토부하고 같이 정책과제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과제의 제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융복합 물류의 시대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성입니다. 갑자기 네카쿱에 얘기하면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과거에 분업화되어 있던 세상에서는 역할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아주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서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부에 유통물류과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산업부에서도 이커머스를 하다 보니 물류가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또한 물류를 하는 기업 중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 나오게 되면 얘들은 또 유통도 아닌 것 같은데 물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물류라는 것이 나오는구나. 결국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풀피먼트라는 것이 단순히 물류가 아니다 보니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주력을 하는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융복합 물류 과제를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유통기업이 분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래 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기라든지 또는 롯데온이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원래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B2B 물류를 하고 있었죠. 매장까지. 따라서 거기에 이제 택배를 얹으면 어느 정도 물류가 되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유통, 전통적인 유통에서 물류로 진출하는 물류라기보다는 풀피먼트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풀피먼트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라는 기업들이 이제 풀피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 아이러니하냐면 풀피먼트가 물류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전통적인 물류 기업들이 이제 이걸 한단 말이야 라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풀피먼트라는 단어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실제 페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풀피먼트 서비스를 제대로 낸 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덱스 같은 경우에 또 UPS 같은 경우에 풀피먼트 서비스라는 것을 과거에도 약간씩은 제공했지만 약간 아마존의 아류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이런 UPS나 페덱스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냥 창고들이 할 일이다 이거죠. 나 같은 대기업이 뭐 그런까지 해야 돼? 라는 맥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피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몇 년 안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물류기업들이 과연 풀피먼트 서비스를 얼마나 오래 했냐 그러면 이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류기업들이 풀피먼트의 요소에서 일부 구간을 아웃소싱을 해주고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택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택배하고 창고를 합치면 여러 가지 재밌는 서비스 나올 수 있어요. 단적인 예가 컷오프 타임, 즉 컷오프 타임 그래서 마감 시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니까 우리 네트워크에 물건 올리는 마감 시간을 우리 창고는 경쟁사보다는 늦은 경쟁사라는 경쟁 풀피먼트 창고들에 대해서는 6시 마감을 한 다음 우리 창고에 대해서는 12시 마감 가능하죠. 그래서 택배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기업들이 풀피먼트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파트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 같은 사실 또 이것도 두 개 더 있군요. 이커머스 전문기업들 마켓컬리하고 쿠팡 이런 이커머스 전문기업들은 태생부터 풀피먼트가 전면에 나서 있었고요. 새벽 배송을 만드는 회사가 컬리였고 컬리는 샛별 배송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라는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풀피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 플랫폼을 하다 보니 이게 희한하게 잘 되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텐센트의 스마트 리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챗을 이용해가지고 이커머스라는 건데요. 결국은 위챗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견고한 타오바오, 티몰 이런 견고한 마켓시어가 위챗하고 틱톡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누구든 커머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된 게 뭐냐면 트위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월마트하고 같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시장에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물류 진출, 택배 중심으로 한 물류기업들의 풀피먼트 진출, 그다음 이커머스 기업의 풀피먼트 진출, 그리고 플랫폼, 진짜 순수한 플랫폼,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틱톡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 기업들이 풀피먼트까지 나오게 되면 풀피먼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풀피먼트에서 원하는 서비스 품질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 돌아가면 결국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풀피먼트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아마 그 기업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당일 배송도 풀피먼트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픽업하는 것도 풀피먼트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마트에 픽업 머신을 만들었어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처럼 상품이 나오는. 그다음 커브 사이드 픽업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마트에 들러가지고 짐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단순히 택배 배송이 아니라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다음 받을 때까지 전체 과정이다 보니 표준화 모델 하나도 없고요. 자기들이 강점 가진 분야를 막 가고 있어서 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뭐가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깨지는 것 같고 이걸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롯데온이 2시간 내 배송한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요. 굉장히 멋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해봐야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돈 그 자체는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리테일 쪽이 여전히 강세였다면 풀필먼트가 이만큼 떠올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섰고 코비드-19 이후에 2년 동안 사실은 경제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소비자의 궁극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상품 카테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플레이어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첫 번째,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고요. 퀄리는 샛별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죠. 이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퀄리가 새벽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택배는 주간 배송이든 야간 배송, 배송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기에 박스당 2만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을 태웠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건당 18,000 이상의 다른 배송을 위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시도할 수 있었던 거는 상품을 무엇을 팔 것인가, 상품을 기획하고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이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래에 대한 조망, 또 미래가 만드는 가치, 그래서 그것들이 만드는 시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거 되는구나, 더 스케일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시면 커머스도 되게 버티컬, 컨텐츠 커머스 하면서 되게 상품 카테고리들이 다양해졌어요. 상품 카테고리가 다양하면 이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물류의 방법론이 좀 바뀌는 거예요. 패션을 다룰 것인가, 식품을 다룰 것인가, 농산품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가전기기냐, 가구이냐. 그래서 사실은 물량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물류를 수행하는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방법 수행론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물류 사업자들보다 커머스 쪽에서 자신들이 어떤 니즈, 자신들이 기획한 서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풀피먼트적 요소로 많이 내비쳐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에 가구 배송이라든가, 또 우리 무신사라든가 지그재그라든가 이런 패션 커머스들이 옷을 잘 판매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이크로 풀피먼트 전략을 하게 될 것인지, 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배송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가전제품부터 가구 배송하는 것까지도, 가구 배송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배송이 두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현장 갔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다리차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이슈들을 리스크를 먼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 편이,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매장에서 매장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계획을 해줘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물품을 구매했고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하게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소비의 경험이 많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대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만큼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를 이커머스 사업들이 고민하는 포인트에서 풀피먼트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저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오기 전에 두 분이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2시간을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질문을 해가지고 분량 채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20% 질문도 안 했는데 40분 지났어요. 제가 오히려 스탑을 시키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네. 단답형으로 할까요? 예, 짤막하게. 저도 아니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